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도형의 합동입니다.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갖고 있고요. 또 크기도 갖고 있죠. 생활 속에서 어떤 합동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복사기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복사를 딱 하게 되면 여러 장이 나오는데 똑같죠.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강아지나 송아지를 복제한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도 얼굴 생김새 그런 경우도 완전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격이 같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도형을 봤을 때 형태와 크기에 집중을 해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완전히 같을 때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요소를 다 같게 만들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다루는 합동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합동이 아닌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보시면 보통 종이를 포개서 똑같이 오려서 한꺼번에 오리게 되면 자연히 똑같은 도형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합동으로 들어가는데, 하우메스에서는 합동이 아닌 상황에서부터 합동으로 가는 전체적인 안목을 보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루는 핵심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양과 크기 비교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동의 삼각형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의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이 다 안에 모눈이 그려져 있는데요. 모눈이 그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모눈이 그려진 이유는 크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크기를 잴 수가 없는데 모눈의 수를 세어서 크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크기보다는 어떤 형태, 모양이 될 거잖아요. 모양이라고 하는 생김새가 되겠죠. 자, 우리 생김새 한번 볼까요? 이런 도형하고 또 가까이에 이 도형을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언뜻 봐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겹쳐 보니까 여기 변들이 다 평행하고, 자, 그러네요. 그래서 완전히 겹쳐지진 않지만 뭔가 대응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모양, 생김새는 같은데 크기는 다르다. 두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양과 크기 중에서 모양은 같은데 크기는 다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도형 한번 볼까요? 자, 이 도형하고 모양은 같고 뭐 크기가 다르거나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게 있나 보니까, 자, 이 도형이 딱 눈에 띄네요. 자, 보면은 딱 겹쳐보니까 겹쳐지니까 이것은 모양만 같은 것이 아니라 크기도 같은 경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척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거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도형하고 모양이 같은 경우는 찾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크기가 같은 경우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양의 크기를 알아보려면 들어있는 모눈의 수를 세면 되는데, 자, 제가 미리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은 크기가 같아요. 크기는 같은데 어떻습니까? 모양은 다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를 볼까요? 자, 이 도형을 보면 이 도형하고 쭉 보니까 이 도형이 어째 비슷해 보이죠? 자, 비슷해 보이는데 겹쳐봤더니 완전히 겹쳐졌어요. 완전히 겹쳐져 있는 것은 이 팀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눈사람처럼 붙어있는 두 원이 있었는데요. 자, 이 원은 이렇게 대어보면 어떻습니까? 중심을 맞춰보니까 크기는 확실히 다른데 모양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되겠습니다. 큰 도형 먼저, 작은 도형 나중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양은 같은데 크기는 어떻더라?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을 보니까 그냥 언뜻 봐서도 완전히 겹쳐지네요. 자, 이런 경우는 완전히 똑같은 경우니까 이쪽에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도형은 보니까 모양이 같은 것도 없고 크기가 같은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다가 따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형하고 보면 이것도 완전히 겹쳐지네요. 자, 완전히 겹쳐지는 거니까 이쪽에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도형하고가 눈에 띕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보면은
대응변이 서로 평행하고요. 크기는 다르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을 보니까 언뜻 봐서 크기가 어때요? 예, 크기가 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세어보니까 여기에서 이 도형의 남은 부분, 삼각형의 남은 부분이 이 직사각형의 튀어나온 부분하고 같기 때문에 두 도형은 생김새는 비록 다르지만 크기는 같아요. 자, 아까 어디 있었냐면 모양은 다르지만 크기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었죠? 이쪽에다 놓고. 여기 외롭게 남은 이 도형이 있는데, 자, 이 도형은 이 도형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이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요? 이 첫 번째 그룹은 모양은 같고 크기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룹을 같이 보면 이 두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둘 다 어떻다는 거예요? 모양이 같다는 거죠. 자, 모양이 같습니다. 자, 여기도 모양이 같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크기를 봤더니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이거는 같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크기까지 완전히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 그룹을 봤더니 모양이 어떤가요? 생김새가 모양이 같지 않네요. 모양은 같지가 않는데 아까 세어보았을 때 크기가 어땠냐면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각각 같았습니다. 자, 크기는 같은 그룹이었고 이쪽을 보니까 얘는 이제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생김새도 다르게 생겼어요. 모양도 다르게 생겼고 그 다음에 크기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보통 보면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훨씬 많죠. 우리가 뭐 그릇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뭐 포크라든가 실생활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가방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소품을 봤을 때도 서로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겼고 뭐 크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뭐 모양은 다르게 생겼지만 크기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사실 일반적인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뭐 이렇게 좀 여기가 매우 특별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는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을 때 이 경우보다는 서로 다른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모양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모양은 같고 크기도 같은 그래서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합동은 둘이를 비교했을 때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을 서로 비교했을 때 혼자만 합동은 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상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두 도형을 비교를 했더니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아서 완전히 포개지더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처럼 만질 수 있게 색종이로 오려서 도형을 만질 수 있게 됐을 때는 겹쳐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냥 그려져 있을 때는 겹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크기를 재어서 수치화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거는 이 경우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뭐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이 같다는 거 굉장히 좀 좋은 특징이잖아요. 이런 경우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알아둔다면 이런 경우를 닮음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닮음이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사실 합동이라고 하는 것도 닮음에 속하는 거죠. 닮긴 닮았는데 크기가 완전히 똑같아서 1대1이다. 그래서 닮음의 특수한 유형이 합동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닮음이라든가 합동이라든가 하는 것의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일단은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모양이 같고 크기까지 같았을 때는 합동이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크기는 같았지만 모양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기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부르는데 특별히 여기 어떤 용어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큰 특징이 아니라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경우는 셀 수 없이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양에 먼저 주목을 하고 크기까지 같으면 합동, 모양은 같지만 크기는 다를 수가 있다. 그런 경우는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을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합동에 가서 한번 좀 보면은요.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이 서로 겹쳐졌네요. 자, 겹쳐졌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 겹쳐졌는데 서로 대응하는 변이 있습니다.
자, 이변하고 대응하는 변은 이변이 되는 거죠. 대응한다는 것은 겹쳤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겹쳤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는데 둘 다 변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대응변이라고 부릅니다. 대응변의 길이가 어떤가요? 같죠? 대응변의 길이가 완전히 같죠? 근데 닮음인 경우를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대응하는 변이 있습니다. 여기 닮음인 경우에서도 이 변에 대응하는 변은 이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변에 대응하는 변은 이변이 되는데 서로 길이가 같진 않아요. 이쪽이 더 길고 이쪽이 더 짧잖아요. 길이가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합동인 경우에는 길이가 같아요. 무엇의 길이가?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여기 각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변하고 이변 사이에 끼인 각이 있는데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가 어떤가요? 자, 합동인 경우에는 벌어진 정도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대응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닮음은 어떤가요? 자, 이 각하고 봤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대어놓고 보면은 벌어진 정도가 같죠. 자, 그래서 닮음일 때도 대응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대응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퍼졌고 어떤 사람 얼굴이 좁다 그랬을 때 퍼진 사람하고 좁은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벌어진 정도가 우리가 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응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닮음이나 합동에서는 모양이 같다는 거기 때문에 대응 각의 크기는 다 같아야 되고 단 크기까지 같아지려면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 다각형 이야기가 되겠죠. 원에서는 모양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크기만 같으면, 즉 지름만 같으면 모두 다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응변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각형의 얘기다. 변이 있어야 대응변이 있겠죠. 자, 그런 거 한 가지 더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대응변의 길이하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이 합동인 두 도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겹쳤을 때, 자, 여기서 겹쳤을 때 겹쳐지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또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이거는 대응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대응점, 이 점하고 대응하는 것은 이 점도 아니고 이 점도 아니고 이 점도 아니고 어느 점이에요? 이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하고 대응하는 점 이쪽에서 이 점도 아니고 이 점도 아니고 이 점도 아니고 이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응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 도형의 이름을 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합동인 두 도형을 완전히 포개었을 때 겹쳐지는 꼭지점은 뭐라고 부른다? 대응점. 겹쳐지는 변은 대응변. 겹쳐지는 각은 대응각이라고 부르고 합동인 두 도형에서는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얘만 그렇고 나머지는 안 그러냐? 그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닮음일 때는 대응각의 크기는 같았지만 대응변의 크기는 같지가 않았고요.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응변이나 대응각 이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대응변하고 대응각의 크기 이야기는 합동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하시면 합동인 두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파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형 이렇게 지도하실 때 어떤 용어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용어라고 하는 거는 정의에서 나옵니다. 어떤 개념만 확실하게 되면 그 용어가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낱낱이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시면 아이들이 비록 한자로 된 용어라 하더라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왜 쟤한테 대응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닥뜨린다. 예,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과 크기를 비교해서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경우를 합동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렇게 쭉 알아보았는데 합동인 도형을 그려보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백각형도 그려볼 수가 있고 뭐 사각형, 뭐 육각형 여러 가지 그려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그려보면 나머지 도형들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합동인 삼각형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합동인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양과 크게 같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그린다라고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작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경우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경우는 세 변.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세 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 있는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응변의 크기와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주어져 있는 세 변이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세 변으로 이루어진 어떤 삼각형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상상한 삼각형을 여기다가 그려보는 것이 바로 머릿속에 있는 것과 그린 것이 서로 합동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자로 재야 되는데요. 이 변의 길이를 재야 되는데 자로 재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자로 재는 거는 자 메이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100원짜리 자하고 뭐 10,000원짜리 자하고 좀 이렇게 정밀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잴 때는 컴파스로 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끝하고 이 끝을 딱 재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먼저 점을 찍고요. 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여기다 찍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콤파스로 길이를 옮기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 길이를 여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여기에서 여기다 점을 찍고 이 길이만큼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선분의 길이가 항상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삼각형 모양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어느 만큼 될지는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두 번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어느 만큼 벌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변과 변이 만나니까 그 만나는 점이 뭐예요? 꼭지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고정이 되겠죠, 이제. 근데 이 나머지 변의 길이는 일정하지만 어디 모양 어떻게 벌어질 어느 만큼 벌어질런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 이때 마지막 변의 길이를 옮기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에서 한번 같이 여기서 만난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이만큼이 다 같은 거죠. 지금 콤파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다 같은 길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변의 길이도 같은 길이를 갖는데 어느 순간 딱 만나네요. 자, 만나면서 삼각형이 고정이 되죠. 삼각형이 완전히 딱 고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처음에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바로 그 삼각형이 되겠다라고 해서 합동의 삼각형 그리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콤파스를 이용을 했고요. 각도기는 사용하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하는 작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삼각형에서는 변이 3개고 각이 3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변만 알았는데 각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습니다. 딱 고정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변은 2개예요. 자, 근데 나머지 한 변은 주어져 있지 않죠? 주어져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니까 두 변과 무엇을 아는 경우냐면 각 하나, 한 각을 아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한 각이 어떤 각이냐면 끼인 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끼인 각.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끼인 각의 크기가 뭐 몇 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120도다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서 끼인 각을 120도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작도를 할까요? 제가 자꾸 작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먼저 두 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변도 옮겨야 되겠죠? 옮길 때 어떻게 옮긴다고 했냐면 컴파스를 갖고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만큼이었으면 여기다 딱 찍는 거죠. 자, 여기서 딱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만큼 벌어진다는 것은 이 선분이
자, 우리가 이 컴퍼스가 벌어진 거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컴퍼스가 벌어진 정도입니다.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선분을 가는데 여기에 각이 끼인 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변과 이변 사이 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다 우리가 지금 이 선분 갖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벌리다가 120도만큼 이렇게 벌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각도기로 할 때는 미리 각을 벌려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에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각도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120도만큼 이 정도에서 120도만큼 벌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도기를 이쪽에서 0도부터 시작을 해서 120도만큼 이렇게 벌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 찍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고 자, 이 정도가 120도가 되겠다 하고 이제 표시를 딱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고정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데 이때 이 벌어진 거 이 정도가 되겠는데 이게 어느 만큼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만큼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여기 조금 벌어지는 건지 모르는데 아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변의 길이는 요만큼이었습니다. 가다가 여기서 딱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 주어져 있는 변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변하고 끼인 각을 알았는데 나머지 한 변은 몰랐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이 120도만큼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두 변의 길이하고 끼인 각만 알았었는데 여기는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이 상태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결정된 부분을 이어주면 이것이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 주어져 있던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한 바로 그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세 변, 두 변 나갔으면 한 변이 되고 변은 하나가 주어지고요. 끼인 각은 그러니까 끼인 각이 아니라 각은 몇 개가 되냐면 두 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 변의 길이는 이만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각의 크기는 뭐 예를 들어서 50도, 70도 자, 이런 식으로 지어진다면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으로 그린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머릿속에 있는 도형과 합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먼저 한 변이 주어졌으니까 자, 이 변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딱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각도기를 이용을 해서 50도하고 70도를 그리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여기에서 같이 딱 되고요. 자, 이쪽에서 70도를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은 자, 이 정도로 가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끝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고정된 게 몇 도가 되는 거냐? 여기서 7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변을 아까 여기서 고정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각이 아니라 양 끝각이었으니까 이쪽에서 또 50도를 재면 자, 여기서부터 50도를 딱 재니까 이만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자, 계속 되는데 요만큼이 50도죠. 그런데 변의 길이는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가다가 만나는 데가 있었어요. 자, 만나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형태가 딱 고정이 된다는 거는 그냥 그게 굳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변의 길이를 처음부터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어떻게 정지된 상태의 어떤 그 삼각형의 모양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맨 처음에 주어졌던 삼각형하고 합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의 삼각형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 빨대거든요. 여기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빨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티로폼을 이용을 해서 직접 만들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 콤파스를 사용하는 이유를 잘 아이들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눈으로 볼 수가 있게 이 벌어진 정도가 바로 삼각형의 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썼습니다. 자,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에서 다루는 중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그런 거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지금 잘 배워두면 중학교 내용이 좀 쉬워지겠죠. 자, 그런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각형 그리기 내용 한 것을 아이하고의 활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입니다. 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우리가 방금 한 내용을 하는데요. 자, 제목은 합동의 삼각형 그리기입니다. 자, 합동이라고 했을 때는 두 도형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냥 한 조건만 주어지는 거예요. 길이는 어떻게 생겼고 각은 어떻다 라고 하는 것만 주어지고 합동을 그리라고 하니까 왜 도형은 주지 않고 합동을 그리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건을 주어졌을 때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같아야지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합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합동의 삼각형 그리기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아이가 또 스스로 작도를 할 때는 다르게 또 어긋날 수가 있고 옆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보기 위해서 스스로 작도해 보기를 목적으로 해서 활동을 구성을 했습니다. 방금 한 내용하고 같은데 조금 아이가 하기 때문에 손은 좀 여물지가 않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아이는 과연 어떻게 할까?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3cm, 4cm, 5cm인 삼각형과 합동이 있는 삼각형 한번 그려보자. 네? 길이가 3cm, 4cm, 5cm인 삼각형이 있어. 그 삼각형이 머릿속에 그려져? 네. 그 삼각형하고 합동의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자로 하면 안 돼요? 거기 연필 꽂혀져 있어. 이게 지금 몇 센티미터 한 거야? 3cm. 3cm. 근데 거기가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어디가 끝이야? 아니 이렇게. 4cm 맞아요? 여기? 그 다음에 너 그거 한 거야? 네. 4cm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 끝났는데.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 이 거리가 다 몇 센티미터야? 4cm. 다 4cm다, 그치? 네. 자, 했어.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저 아까 이쪽으로 했었죠. 아까 이쪽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맞죠? 이번에는 저쪽 끝에서 그래서 만났어. 그러면 여기 연필 있네. 저기 연필 있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몇 센티미터였다고? 3. 써봐. 그 다음에 여기 4cm 안 나. 아까 몇 센치였지? 마지막에 한 거 같은데? 몇 센티미터? 5cm. 5cm. 그 다음에 잘했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3cm, 4cm, 8cm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지금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되잖아. 네. 해봐. 먼저 3cm 그렸어요. 그 다음에 아닌가? 그 다음에 몇 센티미터? 8cm? 아닌데. 틀렸죠? 왜 틀린 거 같아? 8cm가 뭐예요? 응? 8cm? 여기 아닌가? 8cm. 왜 틀린 거 같아요? 더 까먹었다. 너 지금 아까 한 거랑 과정은 똑같은데 왜? 그냥 해. 그 위에다가.
그래서 이쪽 점에서 8cm 그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몇 cm 해야 돼? 4cm. 아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생각나지. 이쪽으로 아까 했었잖아. 아까 이거 했었지. 이번에는 아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는 맞나요? 안 맞나요? 만나게 만나. 여기서 어디랑 맞나? 여기 오는 거? 맞나요? 아닌데. 이렇게 그렸지. 아 아까 알겠어. 여기에서- 기억이 안 나.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길이가 응. 이거 보면은 3cm하고 4cm하고 더하면 몇 cm야? 그러니까 아예 안 되잖아. 이거 아예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아예 안 돼.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예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내셨어? 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는 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아니 무조건 해.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응. 이거 이렇게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변의 길이가 3cm고 그 다음에 3cm하고 4cm인데 그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120도인 삼각형 한번 그려보자. 자, 이건 어떻게 할까? 아 기억 안 나는데. 뭐 까먹었어. 각도기가 있어야 되겠지. 120도 해야 되니까. 까먹었어. 까먹었어? 그럼 같이 아닌가? 한번. 이거 맞아요? 근데? 먼저 뭘 한 거야? 아, 먼저 뭘 표시한 거예요? 어, 4cm? 그 다음에 틀릴 것 같아. 아닌데. 아, 자, 여기에서 여기 봐봐. 아닌데. 120도는 어떻게 하지? 120도는 여기다 대는 거야? 중심을 각도기 중심에다 대야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까먹었어. 120도. 좋아. 120도가 여기지? 네. 그러면 미치겠네. 지금 여기서부터 쟀죠? 각을. 잠깐만, 점 잘 해서 이렇게 됐지. 봐봐. 이렇게 쭉 해서 아닌데 이거 까먹었다 이거. 자, 아닌가? 여기가 몇 센티미터라고? 3cm. 3cm였어 맨 처음에 한 게? 4cm. 써봐. 4cm. 자, 그 다음에 각을 쟀죠? 각이 몇 도예요? 120. 120도. 120도 벌어진 다음에 이게 원래 120 잠깐만. 120도가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벌어진 거 있잖아. 네. 근데 여기서 끊어준 게 몇 센티미터로 끊어준 거야? 3cm. 여기가 몇 센티미터? 3cm. 그치? 만약에 3cm가 아니라 5cm였다면 어디서 끊어줘야 될까? 자재서 3cm가 아니라 5cm였다면 자 재가지고. 자루 재봐. 자루 어떻게 재요? 잠깐만 잘 재봐. 부터. 아이고 미안. 여기가 5cm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네. 여기가 만약에 6cm면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부터 6cm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응. 별로 어렵지 않지. 아니야. 자, 이게 끼인 각이 그렇게 될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각이 두 개야. 각이 두 개고 60도하고 70도거든. 근데 이 각하고 각 사이에 한 변의 길이는 5cm예요. 이건 어떻게 할까? 그것도 까먹었는데. 잘하면서 뭐 까먹었대. 자, 5cm. 자, 여기다 한번 표시해볼까? 5cm라고? 틀렸죠? 왜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까먹었어. 중심을 잘 맞추고요. 그 다음에 60도. 몇 도? 60도? 미치겠네. 지금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네. 60도 한 거지? 60도. 그래서 60도를 여기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이쪽으로 70도. 70도. 아닌데? 맞아요? 맞는데? 아. 근데 지금 60도에서 어떻게 해줬어? 그쪽으로는 70도.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여기다? 70. 그렇지. 70도.
70도. 그다음에 60. 그래서 만나는 점이 있네. 네. 그럼 이게 지금 만약에 기역이면 여기는 니은.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지워야 돼. 지우면 되지.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보신 활동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는 네,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알 때,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세 변, 그 다음에 두 변, 한 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네, 주어진 세 변의 길이가 먼저 3cm, 4cm, 5cm인 경우를 한번 해서 아이가 잘 작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3cm, 4cm, 8cm일 때도 한번 그려보아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는 커야 삼각형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변의 길이를 이었을 때 이것보다 더 짧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덤으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 때, 자, 여기에서는 3cm하고 4cm하고 120도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알 때, 여기에서는 두 각이 60도하고 70도인 거 하고 한 변의 길이가 5cm인 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시죠? 네, 하필이면 두 변의 길이를 알 때 왜 끼인 각일까? 왜 나머지 한 각이 아니고 끼인 각일까? 그리고 여기서 한 변일 때는 왜 그냥 두 각일까? 이제 이런 질문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각이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이기 때문에 두 각을 알면 나머지 한 각을 아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딱 정해집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서 각의 크기를 안다는 것은 어떤 형태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형태만 같으면 닮음이잖아요. 그런데 크기까지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한 변이 주어지면 크기가 딱 고정이 되면서 합동인 그런 도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왜 끼인 각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끼인 각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지금 4cm예요. 즉, 이 설명을 밑에다가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끼인 각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자, 먼저 여기서 4cm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4cm가 주어져 있고 120도가 주어져 있는데 나머지 3cm하고 사이각이 120도가 아니고 자, 이 각이 아니고요. 제3의 요쪽 각이 만약에 120도일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거는 주어져 있는 변이기 때문에 이거 4cm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20도를 재어 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120도를 딱 재어 보면 어느 만큼이 되냐면 여기에서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디에서 끝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가 120도니까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이 120도가 끼인 각이었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3cm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딱 끝나니까 끝났을 텐데 지금 여기가 끼인 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4cm고 여기가 3cm인데 여기에서 지금 만나질 않잖아요. 여기 120도일 때 만나질 않고 여기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120도가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각이 120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40도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경우가 120도가 아니고 40도인 경우는 좀 낮아서 좀 이렇게 좁혀져서 이 정도가 된다라고 봅시다. 여기가 40도라고 치면은요. 여기에서도 죄송합니다. 40도를 좀 아주 작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각이었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나머지 변의 길이가 3cm인데 이렇게 그려도 3cm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이쪽은 아닐 거잖아요. 이쪽은 아니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 하나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게 콤파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쪽도 같게 됩니다. 길이가.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는 주어져 있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cm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변의 길이가 이쪽으로 갔을 때는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또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도 또 3cm예요. 그럼 여기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도대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4cm 그 다음 3cm 40도 맞았잖아요. 4cm 3cm 40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각이 이 변과 이 변 사이의 각이 아니라 다른 각이었을 때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생긴 경우 그 다음에 또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이런 경우 두 개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모양이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모양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끼인 각이 돼야 되겠습니다. 끼인 각이 되면 두 삼각형 사이에 벌어진 정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냥 이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내용 중학교 올라가서는 그 서술형 평가에 많이 나오는데 이왕 지금 배울 때도 아이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까지 그리고 왜 끼인 각이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 설명하는 거 오답 분석과 문제 설명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직각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40도 회전시켰을 때 각 기역의 크기는 몇 도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 문제가 왜 합동 단원에 나오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뭐 회전과 관련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여기 원래 이제 그림자 밑에 있는 거죠. 이걸 돌렸다라고 했었던 것은 이 삼각형이 움직였는데 원래 있었던 삼각형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두 도형은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크기가 완전히 같은 거죠. 회전한 도형하고 원래 도형하고는 크기가 완전히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도형은 원래 합동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합동 단원에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거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서 오답을 내거나 혹은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가 무엇이 있냐면 문제를 잘 읽지 않습니다. 문제를 잘 안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어떤 힌트가 있었냐면 특히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그런 힌트가 있었는데 직각삼각형이라는 말을 안 읽어요. 안 읽어서 문제에서 여기서 지금 40도가 표시가 됐는데 나머지 이 각이 몇 도인지 몰라서 못 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각이 별로 안 나와 있다는 거야. 최소한 삼각형에서 각 하나 30도가 나왔으면 나머지 한 각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이 대목을 안 읽고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 어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흔히 나타나냐면 주어져 있는 우리가 필요한 각 이외에 아주 모든 각을 다 구해요. 모든 각을 다 구해요. 그러니까 주변을 막 맴도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생기거나 시간이 오래되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긴 풀어도 이제 좀 이렇게 엑기스만 딱 푸는 것이 아니라 좀 엉뚱한 걸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먼저 이렇게 회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삼각형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필름지인데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면 좋겠죠. 앞정으로 꽂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40도 회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선을 그리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이제 아까 거기 빨간 선분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은 이제 우리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그 밑에 있는 도형도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인 게 예를 들어 10도다라고 했을 때는 요만큼 차이가 났는데 이쪽도 옆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40도다 왔을 때, 그 다음에 뭐 50도다, 60도다 이렇게 왔을 때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이 벌어져 있는 정도하고 여기에서 이 삼각형이 파란 선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 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어긋났잖아요. 이 부분의 각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비록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몰라도 사실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어져 있었는데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동했으면 이쪽이 조금 나가는 거고 이쪽에서도 이쪽이 더 많이 이동했으면 더 많이 나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회전한 각도가 이쪽으로 가는 각도하고 같기 때문에 사실 여기 겹쳤잖아요. 양쪽의 두 각이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여기서 몇 도가 움직였다고 그랬냐면 40도가 움직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튀어나간 부분도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튀어나간 부분도 여기도 40도가 되는 거죠. 자,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여기다가 따로 쓰겠습니다. 여기가 4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각이 몇 도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30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각은 몇 도가 되냐면 여기는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이 나왔네요. 여기 삼각형 보이시나요? 여기서 삼각형이 나왔는데, 자, 따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는데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40도예요.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 따라서 두 각의 합이 70도라면 나머지는 110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고 있나요? 이게 평각이잖아요. 직선이니까. 여기가 110도일 때 평각은 180도니까 이 나머지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70도죠. 70도가 바로 어디에 있는 각이 되냐면, 자, 이 각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각하고 이 각의 합도 180도고 이 각하고 이 세 각의 합도 180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각의 합이 바로 이 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40도하고 30도 더하면 70도 해서 이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냐면 70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다시 그리면 여기가 40도이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나간 부분도 40도가 되고 두 각의 합이 70도가 되기 때문에 기역의 각도 70도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우리가 합동도형의 성질을 이용하고, 합동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 각의 크기, 대응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회전했을 때 겹쳐지는 부분은 같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눈을 척 보고 이거하고 그냥 일단 더해서 아무 고민 없이 풀었는데 맞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 각도 구하려고 하고 이 각도 구하려고 하고 뭐 이 각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각 다 구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오버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지도를 하실 때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이게 좀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도구를 이용하셔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시면 아이가 여기서 각도가 바뀐다든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닌 경우에서도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형의 모양과 크기 비교하기, 삼각형, 합동의 삼각형 그리기, 그다음에 개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하고 문제 설명하기까지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설명하기에서는 첫째, 모양과 크기 비교하기 알아보았고요. 둘째, 합동의 삼각형 그리기 알아보았습니다.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스스로 작동하는 내용 살펴보았고요.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에서는 회전과 관련된 합동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도형의 합동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힘드시면 좀 끊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서로 겹쳐지는 두 도형이라고 하는 거죠. 합동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닮음도 관계고 평행도 관계고 수직도 관계죠. 수학에서 관계를 매우 많이 다루는데요. 여기서 용어 자체에 연연하기보다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이들한테 꼭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도하는 내용 알아보았는데 중학교까지 이어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또 말이 길어졌네요. 자, 네, 이상 작도하기 내용하고 합동의 개념 꼭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